7장 2절 마이바티스 적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가 초기화됐다고 가정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기트 리파지토리에 가셔서 우리가 이제 7장 관련 소스를 한번 가져올게요. 임포트 프로젝트 있죠. 여기서 레슨 7 이 프로젝트죠. 7장 관련 프로젝트는 이거니까 체크하시고 피니시에서 가져오세요. 가져왔죠? 기트허브에서 가져온 거죠. 우리가 이거 직접 만질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깨 서버는 이렇게 이제 세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물론 통깨 서버 여기 지금 포트 번호가 9999번이라고 일단은 가정하겠습니다. 7장 2절을 실습해야 되는데 7장 2절을 실습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7장 1절 실습한 걸 먼저 가져올게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선택하고 그전에는 뭐 우리가 그 예제 6장까지만 해도 웹 06, 뭐 웹 05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 7장부터는 제가 이제 PPT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직접 한번 컴파일하는 거, 실행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전 절 뭐 7장 1절, 7장 2절, 7장 3절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명을 이렇게 바꿀게요. 웹 7, 1 이렇게 할게요. 7장 1절 그죠? 이렇게 톰캣 8.0 세팅되어 있고요. 다음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그렇죠. 뭐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바로 처음에 피니시 눌러도 되고요. 그죠? 자, 여기 있어요. 자, 요거 기존에 우리가 7장 1절을 완료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게 각각의 절별로 작업 7장 1절이면 7장 1절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소스를 각각 이게 스텝 01, 02, 03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기트허브에서 소스를 가져오면 그대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7장 1절이 끝났다는 거는 여러분 책으로 보면 7장 1절 맨 끝에 제가 이렇게 했죠. 실습 결과 소스는 기트 저장소에서 가져온 레슨 07 프로젝트의 스텝 01 폴더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7장 1절이 완료된 소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스텝 01 요거 그죠? 여기 소스 있죠. 요거 두 개 그대로 복사해서 웹 7을 지금 금방 만든 이 따끈따끈한 프로젝트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세요. 당연히 yes to all 덮어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접어놔요. 자,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서버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서버 실행 환경이 세팅된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웹 71 이 프로젝트를 애드 해볼게요. 애드 요거 그죠? 애드 피니시 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 실행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그 MySQL DB에 지금 테이블이고 뭐고 다 세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그죠? 혹시 뭐 테이블 뭐 세팅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6장하고 5장 훑어보셔서 거기서 빠진 테이블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테이블 생성시키셔야 됩니다. 예, 좋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된 거 또 그냥 실행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콘솔 창에서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한번 훑어봐요. 예, 이 시뻘겋다고 다 에러가 아니야. 그죠? 경고 무시하랬죠 제가.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쭉 가셔서 뭔가 에러 같은 거 없으면 메시지 없으면 오케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주소창에다가 localhost 콜론 9999 웹 71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스트.2 이렇게 결과화면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엔터를 쳐봐요. 이렇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복사 붙여놓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분 있으면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마 7장으로 바로 테스트해서 그럴 거예요. 6장이나 5장 테스트 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소스 그죠? JDBC를 이용하는 데이터 소스에서 그 DB 커넥션에 관련된 정보를 설정할 때 그거 톰캣의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JNDI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제가 설정한 게 있거든요. 그걸 설정 안 해서 그래요. 그 책으로 보면 어디 있죠?
책이 그게 5장 있나요? JNDI 5장 13절 가시면, 그죠? 5장 13절 가시면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는데 JNDI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죠. 5장 13절을 읽으셔가지고 톰캣 서버에 JNDI를 설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한번, 저도 세팅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버 실행 환경을 이렇게 만들면, 보세요. 콘솔 창이 떠 있잖아요. 에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뜨면은 JND가 설정 안 된 거예요. cannot create JDBC 드라이브인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URL이 null이라는 거야, 그죠? 여기 펼쳐보시면, 소스 펼쳐보시면 web-inf 밑에 여기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프로퍼티 이렇게 JND의 정보가 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됐다는 거죠. 여기 톰캣 서버에 등록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context.xml을 이렇게 펼치시고 여기다가, 자 가볼까요? 브라우저에서 톰캣 apache.org 바로 가요. 톰캣 서버로 바로 가요. 그리고 다큐멘테이션 있죠. 톰캣 8.0 선택하시고 여기 JDBC 데이터 소스 있죠.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MySQL 쓰고 있잖아요. MySQL DBCP example 클릭하세요. 조금 내려가시면 어떻게 설정하라 나오죠. context.xml 파일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라 나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 톰캣 서버 실행 환경 있죠. 서버스라는 요 폴더 밑에 여러분들 여기에 등록된 거 요게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실행 환경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했으면 이 폴더도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자, 지금 저는 한 개 등록했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 등록할 수 있죠. 여기에 어떡합니까? U에서 서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컬 툴 했죠, 그죠? 피니시 해볼게요. 또 하나 등록되잖아요. 이게 또 하나 만들어지면 여기 또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no, 우리 이거 좀 안 할 거예요. 제가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context XML 파일 있고 요거 펼쳐서 여기다 아까 웹브라우저에서 복사해온 거 넣으세요. 너무 길어지죠?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유저 이름, 자 여기 또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 그렇죠. 이건 뭐 바꿀 필요 없을 거고, URL. 여기서 JNDI 리소스 이름을 우리 MySQL DB에 우리 스터디 DB라고 돼 있잖아요. 스키마 이름이 스터디 DB죠. 이렇게 놓고 사용자 아이디가 안 보였죠? 우리 스터디였죠.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스터디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요 URL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뭐라고요? 스터디 DB. 그래서 물론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이 이름은 어떡합니까? 바로 스키마 이름을 반드시 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오케이. 이렇게 저장해요. 이제 서버에다가 JNDI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그 JNDI 이걸 참조한다는 거죠.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톰캣 서버에 설정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소스를 가져다가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거 만드시기,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실행하고 난 다음에 콘솔 창 위아래 이렇게 스크롤 딱 해서 오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테스트합니다. 자, 다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리프레시 해볼게요. 오케이. 딱 정상적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죠? 자, 지금 해야 할 강의가 뭐죠? 지금 진행하는 강의가 7장 2절에 마이바티스 적용이죠. 자, 마이바티스 적용은 우리가 뭐 일일이 이걸 또 책에 있는 소스를 제가 타이핑하면서 갈 수는 없죠. 그죠?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고, 그죠? 저는 이 소스 7장 1절과 7장 2절이 끝났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해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가셔서 여러분도 처음부터 타이핑하기 전에 7장 1절과 7장 2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책을 작성할 때 역점을 둔 것은 이전 한 절 한 절 지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런 소스 코드가 이런 부분이 밖에 나간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먼저 그런 부분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따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책 보면서 따라 쳐보세요. 먼저 한번 7장 2절 프로젝트 만들어 볼게요. 7장 2절을 테스트하기 위한 웹 프로젝트. 우리는 7장 2절에서 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하세요. 자, 그리고 GitHub에서 가져온 프로젝트 있죠. 레슨 7에서 이게 7장 2절이 끝나면 스텝 2, 이 소스가 완료된 소스입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7장 2절 가져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세요. 물론 덮어 써야 되겠죠. 자, 이제 붙여넣겠습니다. 이건 접으시고 레슨은 자, 이 상태요. 어도 접고 이 상태입니다. 요게 7장 1절 끝난 소스고 요건 7장 2절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7장 2절이 끝났을 때 소스입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책을 딱 보시면 7장 2절에 1번 보면 마이바티스 구동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특히 그림 7-8을 보시면 MySQL 프로젝트 DAO에서 SQL 세션 팩토리를 쓰고 SQL 세션 팩토리부터 SQL 세션을 얻어서 그 SQL 세션을 사용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수행한다. 이 마이바티스 쓰게 되면 이렇게 간결해진다는 걸 보여드린 건데,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7장 2절 세 번째부터 제가 어느 소스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소스죠? MySQL 프로젝트 DAO.java 요 소스를 우리가 바꾸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바꾸기 전하고 후를 한번 볼게요. 자, 7장 1절에 있는 DAO로 가서 MySQL 프로젝트 DAO를 한번 열어볼게요. 프로젝트 DAO. 여기에 바꾸기 전 소스죠. 보세요. 마이바티스를 적용하기 전에는 직접 JDBC 드라이브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리스트를 가져오고 인서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세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답니까 업데이트 변경하고 삭제하는 이런 코드를 우리가 JDBC로 작성했단 말이죠. 자, 마이바티스를 적용하게 되면 이 DAU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MySQL 프로젝트 DAO.java 요거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소스 코드 같이 비교하는 게 낫겠죠. 제가 이거 이렇게 창을 이렇게 펼치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두 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바뀐 코드를 보면 이전 DAO는 JDBC 프로그램을 짤 때 커넥션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주입받을 수 있도록 인스턴스 변수와 그리고 세터 메소드를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마이바티스는 SQL 세션 팩토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를 주입받기 위해서 인스턴스 이렇게 변수와 그 다음에 세터 메소드를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게 바뀌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전 소스는 JDBC 프로그램을 직접 짰죠. 이렇게 JDBC API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직접 데이터베이스 질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반복문을 돌면서 어떡합니까? 이 프로젝트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서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담겨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리턴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이바티스를 볼까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간결해졌죠. SQL 세션 팩토리로부터 오픈 세션에서 SQL 세션이라는 이 도구를 얻습니다. 이 객체를 얻죠. 이 객체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JDBC API를 사용해서 서버에 질의를 할 거예요. 자, 이 SQL 세션의 얘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셀렉트 리스트를 가져오라.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걸 줬어요. 이게 뭐냐면 SQL ID예요. 일단 그걸 떠나서 이 리스트하고 이 셀렉트 이전에 있는 셀렉트 리스트 메소드하고 지금 마이바티스가 적용된 셀렉트 리스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일단 코드도 간결해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바 코드에 SQL문이 없어요. 즉 셀렉트 하라는 SQL문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 SQL문은 어디 있느냐? 마이바티스는 SQL문을 별도의 XML 파일에 저장해두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웹 72 쪽에 보면
마이바티스를 위해서 별도 우리 이 DAO가 사용할 SQL문은 일부러 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뒤에 XML로 하고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볼까요? 이렇게요. select list가 사용할 SQL문을 별도의 XML 파일에 정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SQL문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을 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메소드 이름과 똑같은 이름, 이 메소드가 사용할 SQL문이라는 뜻으로 똑같이 메소드 이름과 똑같이 줬어요. 자, 그리고 또 이 각각의 SQL을 또 다른 SQL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셀렉트 리스트는 프로젝트에 대한 셀렉트 리스트 아닙니까? 우리 보면 멤버도 있잖아요. 멤버에 대한 또 셀렉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클래스들도 이름이 같았을 때 충돌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키지 이름이 존재하듯이 SQL문도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이래 가지고 구분을 하게끔 했어요. 자, 요 이름도 똑같이 이왕이면 뭐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요 이름과 똑같이 인터페이스 패키지명과 똑같이 이렇게 spms.dao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나중에 힘들잖아요. 몇 달,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관리하려고 그러면 저게 뭐 무슨 의미를 갖는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거 어떻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이전과 달라진 거는 이전에는 JDBC로 직접 프로그램 짤 때는 이 코드 안에 SQL문과 그 다음에 이 JDBC 코드가 들어갔다면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게 되면 DAO 쪽에는 SQL은 참 별도로 별도 XML로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리고 DAO 쪽에서는 SQL 세션 얘를 사용해서 저 XML에 저장된 SQL ID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ID는 어디죠? 요게 바로 네임스페이스 이름이죠. 요 XML에서 위에서 선언한 요 네임스페이스 요 이름이에요. 이걸 매퍼 이름 매퍼라고 표현하거든요. SQL문의 연결자라는 거죠. 이 매퍼 파일 SQL문이 들어있는 이 매퍼 파일에 요 이름 select list 그죠? 이 SQL문을 가리킨단 말이죠. 요거 얘를 실행하라라고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SQL 세션 객체를 사용할 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리스트를 가져올 때는 select li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인서트 할 때는 이름도 또 인서트야. 제가 일부러 그래서 메소드 이름도 인서트를 한 거예요. 나중에 마이바티스를 쓸 걸 대비해서 잘 기억하시라고. 만약에 상세 정보를 가져올 때는 select one SQL 세션에 select on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select one을 실행할 때 한 개 값만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일부러 제가 나중에 여러분 마이바티스 사용할 때 적응하시라고 제가 메소드 이름도 일부러 select one이라 했죠. 똑같이 했어요.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딜릿은 여기 SQL 세션에 선언된 딜릿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또 소스 코드에 다 들어있던 SQL문과 이 자바 코드가 막 섞여 있던 것을 분리해서 SQL문은 이렇게 별도의 XML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바 코드는 SQL 세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별도의 도구에서 다 처리하도록 개발자가 할 일이 적어진 거죠. 그죠? 개발자는 단지 SQL 세션 팩토리 이 공장으로부터 SQL 세션을 만들어주는 공장 객체로부터 SQL 세션을 얻어서 걔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7장 2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이바티스를 또 사용하게 되면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마이바티스를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DAO 밑에 제가 마이바티스 -config.xml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설정 파일이에요. 마이바티스에서 설정 파일 만드는 거 여기 책에다가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바티스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SQL문 별도로 그 다음에 그 SQL문을 호출하는 SQL 세션을 활용해서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마이바티스 쓰려면 설정 파일 작성이 되니까 그 설정 파일은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라. 뭐 간단하게 보자면 DB 프로퍼티스 여기서 정보를 가져와서 데이터 소스 정보죠. 우리 DB 프로퍼티스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이거죠. 얘 이거죠. 얘. 이거지 이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DB 프로퍼티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 DB 프로퍼티 정보를 가져와서 쓰겠다. 이렇게 마이바티스 쓴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답니까? 여기 밑에 SPMS DAO 이렇게 설정했죠. 자,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바티스는 이 세 가지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 그 다음에 MySQL 프로젝트 DAO에서 SQL문 작성하고, 그 다음에 DAO 클래스에서 SQL 세션을 사용해가지고 호출하는,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서블릿에서 쓸 수 있도록, 그죠? 서블릿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에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여기 밑에 있는 이거 등록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건 닫아볼까요? 이전 소스는 이제 이해됐으니까 닫고, 자, 여기에 마이바티스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마이바티스 객체는 자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니까?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도록 빈을 외부에서 주입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add빈, 물론 get빈도 덩달아서 이렇게 add빈이라는 요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두 개 메소드는 적절하게 뭐 관련돼 가지고 좀 이해하기 좋도록 이름도 바꿨고요. 여기도 베이스 패키지를 외부에서 받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건 제가 책에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QL 세션 팩토리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SQL 세션 팩토리를 준비해서 이 DAO에다가 꼽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건 어디죠? 그거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 여기죠. 리스너의 컨텍스트 로드 리스너, 즉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통계 서버가 스타트하면 제일 먼저 얘가 실행되죠.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 메소드 호출되면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 이거 가지고 답니까? 이 SQL 세션 팩토리를 이렇게 준비하는 코드죠. 뭐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 경로를 지정하면 자바 소스 경로에서 찾아서 데이터를 읽어들을 수 있는 인풋 스트림 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SQL 세션 팩토리를 new SQL 세션 팩토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SQL 세션 팩토리 먼저 건설사를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이 건설사를 통해서 이 설정 파일을 넘겨주면서 SQL 세션 팩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꼭 뭐가 같습니까? 그런 똑같죠. 공장을 직접 짓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어주는 건설사로부터 설계도를 주면, 즉 공장을 지어주는 건설사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걔한테 공장 설계도를 주면 걔가 공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어떡합니까? 그걸 바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에 이렇게 애들을 시킵니다.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서블릿 컨텍스트 해가지고 뭐 컨텍스트 이쪽에다가 등록시키고, 그죠? 이렇게 기본 객체를 준비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7장 2절의 기본 이 내용입니다. 설정 파일을 하는 거는 7장 2절에 보면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 준비하는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7장 2절뿐만 아니라 쭉 7장 전체를 한번 쭉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장 3절 가시면 SQL 매퍼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즉 SQL 매퍼 파일 이해 아닙니까? SQL 매퍼 파일 이거죠. 이 SQL 매퍼 파일에서 이 리절트 맵은 무엇인지, 이 셀렉트 태그는 무엇인지, 인서트 태그는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 타입이라는 게 뭐고 리절트 맵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 부분도 뭔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꼼꼼하게 책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장 3절은 이 SQL 매퍼 파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7장 4절은 이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 만드는 거,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얘가 여기
파이브 엘리어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얘 맵법 파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태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또 자세하게 기존에 있는 마이바티스 매뉴얼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발췌해 가지고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설명까지 붙였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7.5장 7.7장 5절은 로그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바티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고 출력하는 건데 요것도 여러분 뭡니까? 제가 또 로고를 이건 단순히 뭡니까? 출정 뭐 로고를 활성화시키는 걸 떠나서 로그 포제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7장 6절은 뭐 동적 SQL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온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강의를 하진 않고 지금 그 7장 2절을 강의한 이유는 뭐냐면 마이바티스는 JDBC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SQL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그리고 DAO에서 SQL 세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쉽게 풀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은 이렇게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의 콘텍스트와 콘텍스트 로드 리스너 바꿨다. 요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 소스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개씩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이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이 책 분량 자체가 뭡니까? 몇백 시간짜리거든요, 강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뭡니까? 제가 지금 있는 비트 교육센터 비트 캠프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7장은 마이바티스 적용하는 7장은 이렇게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가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우리가 지금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이 객체를 자동 생성하고 객체를 주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것 대신 실무에서 많이 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장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8장에 다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